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이토록 뜨겁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야망, 권력과 질투, 복수와 몰락. 그녀는 조선 최고의 스캔들과 비극의 주인공이자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희빈장씨.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희빈장씨의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1659년 조선 효종 1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형, 어머니는 안동 김씨로 무반 집안이었으나 가세는 중인 혹은 몰락한 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미모와 교양을 지녔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바느질과 자수를 배우며 규방 문화를 익혔고 뛰어난 손재주와 미모로 궁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궁에 들어간 것은 인현 왕후의 모친인 윤씨 부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인현 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장옥정을 궁중라인으로 추천했고 그렇게 해서 숙종의 눈에 띄게 되는 운명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장옥정은 단순한 미모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글도 깨우쳐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은 숙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숙종은 젊고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장옥정은 단순한 궁녀가 아닌 심심한 궁중 생활의 활력소였고 점차 그녀와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이 무렵 장옥정은 서서히 내명부 내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왕비 인현 왕후는 성격이 조용하고 점잖았으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장옥정은 점차 남인 세력과 연계하면서 궁중 내 권력 다툼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옥정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명부 규정상 숙종의 후궁이 될 수 없었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서인들은 그녀를 궁에서 내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686년 숙종은 끝내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들입니다. 이듬해 그녀는 후궁으로 책봉되어 숙빈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빈으로 승격됩니다. 이는 궁중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1688년 장희빈이 왕자 이윤을 낳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장희빈의 세력이 절정에 달한 이 시점에서 숙종은 인현 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이유로 왕비 폐출이라는 초강수를 듭니다. 그 유명한 기사환국이 일어난 것이죠. 서인 세력을 몰아내고 남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인현 왕후는 폐비가 되어 쫓겨나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누렸습니다. 남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과 숙종의 총애 그리고 아들 경종의 존재는 그녀를 권력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곧 갈등을 부르고 갈등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남인과 서인의 정쟁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둘째, 인현 왕후를 지지하는 여론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현 왕후의 억울함에 대한 설화가 퍼졌고 숙종의 마음 역시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장희빈의 야망과 성격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인현 왕후를 제거하기 위해 저주를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은 훗날 그녀의 목을 조이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1694년 숙종은 결국 폐비 인현 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남인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어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며 그녀의 권력도 급속히 축소됩니다. 그러나 아들 경종은 여전히 왕세자로 있었기에 장희빈은 아직도 중요한 정치적 존재였죠. 하지만 인현 왕후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현 왕후를 제거하고 아들의 입지를 굳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당을 통해 인현 왕후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1701년 인현 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자 숙종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701년 10월 27일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후궁 중 사약을 받은 인물은 장희빈 단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창덕궁 내옥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나이는 불과 42세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장희빈의 죽음 이후에도 왕세자의 자리를 유지했고 숙종의 뒤를 이어 조선 제2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짧고 불안정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노론과 소론의 정쟁 속에서 끊임없는 독살설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계비였던 선의왕후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경종은 4년 만에 붕어하고 이복 동생인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는 장희빈에 대해 매우 냉정한 평가를 내렸으며 그녀의 흔적을 궁에서 거의 완전히 지웠습니다. 장희빈은 조선 역사에서 3대 요부, 악녀의 대명사로 흔히 불립니다. 하지만 이는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장희빈이 단순한 요부나 악녀가 아닌 조선 후기 궁중 권력의 희생자이자 정치적 인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녀는 분명 야망이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인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경쟁 상대였던 인현 왕후는 신분, 명문과 배경, 정치적 지원 등 모든 조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숙종의 마음은 결국 장희빈을 향했습니다. 이 복잡한 삼각구도 속에서 장희빈은 사랑과 권력 모두를 원했고 그것은 결국 비극을 부릅니다. 장희빈의 무덤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대빈묘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는 가장 유명한 조선의 여인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조명되는 장희빈. 그녀는 단순히 악녀나 판무파탈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욕망과 좌절, 사랑과 몰락을 모두 경험한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품었던 여인. 그녀는 살아서는 왕비였고 죽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희빈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